방금은 이야기했듯이 신소재공학부예요. 일단 저는 또 제 소개를 또 하자면 저는 연고TV에서 MC 고니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현지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호학번 윤유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과의 회장을 맡고 있고 포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친구랑 막 동기랑 선배? 좀 약간 재밌게 할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점잖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대표 꿀잼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지금, 네네. 오늘 포부로는 최대한 저희 과를 욕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OX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소재공학과의 공학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받는 오해들이나 편견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질문을 미리 한번 짜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게스트분들은 O랑 X를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신소재공학부는 물리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 둘, 셋. 이제 재료에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한 특성들을 배웁니다. 자기장과 관련된 전자기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힘을 가했을 때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라든지 네.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물리학과 연관된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재료공학과니까 재료를 합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화학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물리가 오히려 화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물리가 많이 쓰입니다. 사실 네. 1학년 때 그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적분 수업이나 네. 아니면 뭐 물리, 뭐 화학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배우는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공학, 수학, 수학 1, 2 듣고 네. 2학년 때 그 재료 수학 1, 2 또 이게 그냥 공대인데 이름만 달라서 이름 그냥 다르게 해서 배우는 건데 그냥 수학하고 3, 4학년 때 이제 중점적으로 전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지금 그럼 고대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살짝 유사하긴 한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과목 이름이 살짝 달라요. 저희는 이제 1학년 때 일반 물리 1, 2, 일반 화학 1, 2, 그리고 미적분학 및 연습 1, 2를 듣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에 맛배기를 봐요. 그래가지고 전공에 필요한 공업 수학을 일단 배우고 이제 재료의 특성에 대한 걸 배우거든요. 먼저 네. 재료 구조물성이라든지 재료 구조에 관한 거, 그리고 재료의 이제 물리적인 기계적인 성질에 대해 배우는 재료 기계물성, 그리고 재료의 전자기적인 특성에 대해 배우는 재료 전자기물성 이렇게 얕게 배운 다음에 아까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3학년 때부터는 디스플레이학 이런 것처럼 세밀한 과목을 배웁니다. 뭐 그 고등학교 때 네네. 과학 탐구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리를 선택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네. 괜찮을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 안 해도 대학 와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이니만큼 우린 놀아야죠. 아니 그런 말씀을 학생분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네네. 우린 놀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미리 좀 어렵더라도 물리 조금 배우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놀고 싶고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하고 싶은데 생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안 해도 대학교 때 그러니까 물리했던 사람이 생물을 배우긴 쉽지만 그 생물을 했던 사람이 물리를 배우기는 매우 힘들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리 선생님이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특히 학점 같은 거를 볼 때도 물리를 고등학교 때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막 해보려고 해도 잘 하기 힘들다고 많이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탐구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특히 물리 2 과목을 추천해 싶습니다. 네네네. 물리 1 같은 경우는 너무 기본적이어서 별로 이렇게 그리고 실생활에 너무 실생활에 관련된 것만 조금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물리 2 같은 경우는 계산이나 그런 게 좀 있고 훨씬 좀 더 대학교 물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배우기 때문에 물리 2를 그러니까 선택은 수능 때 선택 안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3번 문제 드릴게요. 네, 3번. 신소재 공학은 화학공학과 비슷하다. 네, 이거는 진짜 약간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던 건데 OX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걔는 석유 정제 이런 쪽에 네. 그 이제 연구 좀 하고 네. 취업도 그쪽을 하는데 이제 신소재공학과는 당연히 철강을 화학생명공학과는 하지도 않고 철강을 하지도 않고 철강, 금속 당연히 하지 않고 세럼이 일단 이게 연구 분야는 확실히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은 그 아까 계속 물리 얘기랑 겹치는데 화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왜냐면은 그 분자들 간의 결합 이런 거를 신소재 공학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배우는 학문은 진짜 다르다. 이게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일단은 이게 지금과 예전을 비교해 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세제 혹은 섬유, 석유 이런 쪽으로 대부분 그쪽을 연구했어요. 아, 뭐 스타킹 이런 거.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재료공학과나 금속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군수물자를 위한 금속 혹은 이제 요강 단순한 재료만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확실히 재료공학과와 화학생명공학과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분명히 아까 이중이가 말한 것처럼 배우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신소재공학과와 화학생명공학과가 그 추후에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지에 주목했거든요. 최근에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되게 유망하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화학공학 같은 경우도 에너지 관련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짜 뭐 정말 옛날에는 진짜 요강이나 뭐 스타킹 같은 거, 나일론 그런 걸 배운다고 했었는데 그 아직 아예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배우는 그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옛날을 비교했을 때 옛날에 배우던 학문들 예를 들어 스타킹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세라믹이라든지 이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섬유 쪽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기능성 섬유를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이제 단순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글래스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심화되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소재 공학부는 변리사 준비에 유리하다. 하나, 둘, 셋. 일단 변리사가 뭔지부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변리사가 뭔지 그리고 왜 유리한지. 특허를 만약에 내려고 하면은 변리사 분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봐주는 게 변리사 분들이고 이런 특허 관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소송을 당하거나 했는데 그런 분쟁에서 대신 그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변리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변리사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물건에 관련된 이런 특허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물건에 빠지지 않는 게 재료기 때문에 신소재공학과에서 많이 변리사를 준비하고 또 특히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시험에서 그 공학적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소재공학과가 다양하게 배웠기 때문에 준비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소재 공학부에서는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나노 소재에 대해서 주로 배운다. 네, 하나, 둘, 셋. 분명히 탄소 나노튜브도 되게 신소재공학과의 메인 연구 분야이긴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에 비해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저는 X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탄소 나노튜브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탄소 나노튜브란 뭐냐면요. 탄소들의 이제 연결체거든요. 탄소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말아서 튜브처럼 만든 건데요.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굵기를 가지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모아서 강철만큼 만들면 강철보다 훨씬 센 강도를 가지고 있다 해요. 더군다나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업에서 이용하게 쓰이고 있죠. 또 제가 이거를 대학 와서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과에서
어떤 한 교수님은 라면 스프 만드는 걸 연구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정말 놀라는데 네. 액체화된 라면 스프를 이제 가루화시키는 쪽도 신소재공학과에서 연구하는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 기술을 분무건조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라면 스프가 액체화되어 있을 거예요. 액체화된 라면 스프를 분사하면서 가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번 필드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돌림판이 있는데 돌려 돌림판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5개 중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뭐 그 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그 한번 진행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뽀뽀뽀뽀니 딱딱딱 따니 매일 언제나 달콤한 돌려 돌림판. 아,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NT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NT예요? 네네, NT요. 근데 이게 IT, BT, 뭐 NT, ET, ST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줄임말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응용되는 공학 분야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인 NT에 대해서 그 나노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때 아까- 막 말했던 탄소 나노튜브 네, 이런 그쵸. 거. 나노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혹은 플러렌 혹은 그래핀 이런 쪽에 위주로 다루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용 로봇. 그것이 뭐냐면요. 암이나 혹은 불치병 같은 걸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약물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약물을 사용하면은 몸에 부작용도 있고 예를 들어 암 치료 중에 머리도 빠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의료용 로봇인데요. 다양한 나노 소재들을 이용해서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제작한 뒤에 몸속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여주거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돌려 돌림판. 네. 좀 귀여웠는데 ST. 네, S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 소재를 주로 이용해요. 탄소 소재를 이용하거나 혹은 듀랄루민이라는 소재도 이용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신소재를 이용해서 그 우주선의 무게를 줄이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선에는 그 무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아까 말했듯이 열이 높으면 안 되니까 열 센서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도 알아야겠죠. 속도 센서가 중요하고, 또 이제 다양한 그 우주선 내의 산소 농도도 측정해야 되니까 가스 센서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신소재 공학부에서 만들거든요. 돌려 돌림판. 이제 잘한다. 네네네. 지금 뭐가 나왔나요? ET. ET, 오. ET는 일단 Environment Technology라 해서 환경적 공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신소재가 쓰이기에는 재료공학이 연구하기에는 그 친환경적으로 그 재료를 섞어서 철근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하기도 해서 그 플라스틱이 원래는 그 자연적으로 분해되기에 매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분해되기에 좀 쉬운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거는 그 건물 외벽에 쓰이는 자재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먼지가 잘 붙지 않고 때가 잘 타지 않는 거를 만들어서 청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돌려 돌림판. 네네. 지금 뭐가 나왔나요? BT. 네, BT가 나왔어요. BT는 네. 뭔 줄임말일까요? BT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서 그 많이 하죠. 그 생물학적, 생명적 그런 관련 공학을 연구하는 건데, 그 신소재가 쓰이는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NT에서 말했듯이 그 생체, 그 표적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그 암세포만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때 항암 치료 받을 때 보통 전체적으로 이런 방사선이라 그러나? 네. 그걸 쐬잖아요.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이런데 이런 걸 막 하지 않고 몸에만 딱 그 암세포만 해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덜 고통스럽게 하는 연구도 하고 그 이런 골격 같은 것도 대체할 수 있게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인공심장을 만들 때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자신의 그 세포와 자신의 DNA와 다른 게 들어오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